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지인 중에 중독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인 중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중독자일 수도 있죠. 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는 여러 이렇게 동아리나 뭐 친목 활동 뭐 그런데, 또는 종교기관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 이웃이 이렇게 중독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중독이든 주변을 완전히 그 허리케인처럼 완전히 다 폭파시켜버리는 게, 다 부숴버리는 게 바로 이 중독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쓰나미처럼 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영상도 또 종종 보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독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서 이제 제가 좀 권해드려가지고 부모님을 위해 만든 영상도 있어서 이제 부모님 얘기는 제가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요. 그 이제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 이제 이 도박 중독자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또 관계 중독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불편하고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또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시고 마음의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 애쓰셨고, 또 그 마음에 그 상처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독자들을 대하고 중독자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사실 아직 잘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영상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영상을 좀 봐두시면 나중에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좀 위로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왜냐면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힘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회복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독자를 대할 때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이제 중독자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중독자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흔히 중독자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술 문제가 있는데 이 술을 이제 언젠가는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끊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진 것까지가 이제 우리는 중독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거든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중독자는 아예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음식 같은 경우에 사실 또 성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독자는 그 성향에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거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으로도 끊을 수 없었다 라는 게 사실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이 중독자가 아예 중독을 끊게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우리가 그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별별 수를 다 써서 중독을 끊으려고 해도 본인이 여기 이 병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복과 치료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병식에 대해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거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남편이 이제 도박 중독이에요.
근데 내가 남편은 끊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또 배우자가 자녀가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돌아가고 또 내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중독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내가 인정해 버리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인정이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게 훨씬 더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은 그래도 막 지옥 같고 또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것에서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만으로도 이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독 자체가 그렇습니다. 중독 자체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병식이 없으면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제 내가 이거 고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하게 이제 불필요한 작업들 안 하는 거죠.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중독자들 그 가족들이 중독자가 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고 비율을 맞춰주면 중독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뭐 돈을 어느 정도 대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원 없이 뭐 도박을 하게 해주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성중독인 경우에 배우자가 거기에 맞춰줘서 뭐 성적인 행위들을 다 요구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배우자가 병이 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가족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는 게 바로 받아들임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꾸기 위해서의 시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것으로 속상한 마음을 푸는 것으로서의 표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배우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야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막 이렇게 이런 내 속상한 마음들을 나누면 굉장히 폭언폭행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정도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속상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상대방을 바꾸고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 그냥 편하려고 얘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설사 표현했는데 그 다음날 아니면 몇 시간 후에 또 재발하더라도 그냥 표현하는 것 자체로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표현할 때도 이제 요령이 있는데 당신이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당신이 정말 당신 때문에 지긋지긋해. 막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나는 이래서 화가 났다. 속상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무 두렵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초조하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무 뭐 분노가 났다.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려웠다.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이 연속으로 재발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은 자기 속상한 거 풀기 위해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바꾸기 위한 시도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대방의 동정심과 연민을 유발해서 끊도록 해야겠다. 중독자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말 했다고 끊겠어요. 절대 안 해요. 간사하고 간교한 게 사실 중독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웹툰 같은 데 보면 이제 중독에 대한 웹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딸아이가 그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장기를 이식을 해줬어요. 간인가 뭐를 이렇게 이식을 좀 해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아버지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술을 좀 제대로 마실 수 있겠군. 이제 다시 술을 마셔도 되겠군. 뭐 이런 거였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중독자는 굉장히 간사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한다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자기 표현하는 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속상한데 그냥 끙끙 안고 살아가는 것만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죠. 상대방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칼부림하고 막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막 하면서 칼부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위험해지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은 못 바꿔요. 그죠? 상대방은 못 바꾸는데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그죠?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원한이나 또 불안한 두려움, 초조, 또 막 의존되는 마음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맑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원한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초조 불안에서부터 그래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그런 것들 흘려보내면서 지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중독자가 막 난리 피고 막 하면은 우리 안에 막 그런 두려움, 근심, 초조, 불안, 열받는 마음, 원한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내 마음에 꾸역꾸역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들을 하고 행동들을 할 때 올바른 판단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여러 도구들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속상한 마음들 이제 일기로 쓰는 거 또는 이제 명상하는 거, 명상의 들숨과 날숨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들숨 쉬고 날숨을 쉴 때는 이제 그 분노와 원한들을 이렇게 아니면 두려움, 초조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것들 이제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서 이제 그런 거 해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과 기도는 다른 건 명상은 혼자 하지만 기도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내 속상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상대가 바꿔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내 마음의 속상함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담력도 생기고 평안함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흘려보내질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같이 병들거든요. 이게 중독자가 이렇게 막 난리를 피면 나도 병이 드는데 병이 어디서 드냐면 마음에서 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 원한, 두려움, 초조, 또 막 바꾸고 싶은 거, 의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딱 정서적으로 일치가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살아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의 인생 살아야죠. 중독자는 중독자고 못 고치는 거 못 고치는 거고 내 인생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을 일단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지켜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지지를 좀 받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혼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지 그룹들이 좀 있으면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룹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 상담 이렇게 하셔서 신청하셔서 이렇게 주변에 상담사들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 받으셔도 좋고 근데 막 코치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또 중독은 좀 깊이 해요. 잘 사람들이 상담가들도 상담가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고쳐지지도 않는데 이제 코치를 해야 되니까 결과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 좋은 상담사들 이렇게 만나서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냥 얘기하고 들어만 주고 같이 아파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지 그룹을 만들 수 있고 또 같은 중독자들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그런 뭐 사람들과 같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너무 힘드시면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오셔서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위로하는 말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그룹이나 지지를 받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좀 힘이 생긴다. 근데 또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준비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준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홀로 설 준비예요. 예를 들어 중독자 가족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중독자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면 이제 뭐 시집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뭔가 떨어지잖아요, 부모님과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병적으로 같이 어울려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져도 이게 병적인 증상들이 내 안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분노와 원한, 두려움, 초조 막 조절하려고 하는 거, 또 내 안에 중독적인 습관들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준비해야 돼요. 이유를. 혼자 될 준비들. 또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들도 뭐 그 이혼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도 사실 그 이혼하고 나서도 그 병든 게 남아 있거든요. 자신도 같이 병들거나 아니면 이미 병들어 있어서 중독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중독자와 지내면서 병이 들었거나 어쨌든 병든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독자와 헤어져도 본인도 병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병적인 사람을 만나거나 오히려 자신이 이제 가해자가 돼서 병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혼자 될 준비들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중독자들이 나중에 돼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확률은 적어요.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을 한 50번 들락날락했다, 한 2, 30번 들락날락했다, 폐쇄병동을. 그럼 이제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제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중독인지 몰랐는데 중독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돼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독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상황에서 좀 회복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회복하고 내가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중독에 대한 기관들, 뭐 중독에 대한 뭐 이렇게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 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회복에 제대로 된 그 라인 가운데 있는 책들이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컨택해서 이렇게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중독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가족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렇게 안이 곱게 들어가지고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연결만 해줘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교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설 준비, 또 도울 준비들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본인이 성장하는 거다.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글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습관을 갖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중독자 가족으로서 이제 이제 습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요. 바꿀 수 없습니다. 중독자는 우리가 못 고쳐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싸움을 시작하면 안 돼요. 중독자를 바꿔보려고 또 이렇게 딱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다시 이제 빌미들을 오히려 제공해 주는 거죠. 술 마실 수 있는, 도박할 수 있는, 또 집을 나갈 수 있는 빌미들을 제공하는 거죠. 하여튼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원한 가져가지고 나중에서는 원한을 가지면은 자기 삶이 빡빡해지거든요. 뻑뻑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비슷한 사람은 뭐 또 원한 갖기도 하고, 그 원한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집중도 못하게 되고, 이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일기도 쓰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또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고쳐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축복해주세요, 그 사람 축복해주세요, 자기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중독자 배우자들이나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또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잘못된 코칭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서로 잘 이렇게 들어주고 또 자기 경험담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로 이제 같이 나누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1번과 6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들에서부터 치유하고 그리고 또 회복해 나가는 것들, 또 이제 내면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장하려고 애쓰셔야 한다는 거, 이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은 영상을 나눴는데요. 제 주변에도 중독자 가족들이 많이 있고 또 중독자들 모임은 많이 있는데 또 중독자들 가족 모임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교본에 보면은 그 중독자 가족들 배우자에게라는 챕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이제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중독자의 배우자인데 사실 이 중독자들에게 적용이 됐던 이 회복의 원리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십시오. 이런 구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12단계 12 스텝이라는 그런 원리로 되어져 있는데 중독자가 이제 밟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도 중독자는 중독 행위나 물질에 중독이 돼 있다면 사실 중독자 배우자나 가족은 중독자에게 중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니고 바꾸고 싶어하고 맞춰주고 의존돼 있고 이런 식으로 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여러 이렇게 생각들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예, 어떻게 이 짧은 영상에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또 회복의 과정을 겪으시고 계실 텐데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잘 이렇게 회복해 가시면서 다독여 가시면서 또 좀 더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